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어느덧 인동쌀 풀이 행사를 처음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6차까지 행사를 마쳤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의 마음과 6차까지 마치고 났을 때 6차 행사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저도 이제 느낌이란 게 있는 사람이니까 그날은 왠지 선지도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뭔가 애군액사를 풀 때 잘 안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은 제가 이제 제일 기억나시는 분이 성함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며칠 있으면 이제 법당으로 오시기로 했는데 아버님인데 몇 번을 쳐내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진짜 저한테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뭔가 맺힌 게 있었나 아무튼 6번인가 7번인가 쳐내도 안 나가셔서 제가 좀 걱정이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쳐냈을 때 나가셔가지고 가실 때는 그래도 가벼운 걸음으로 가셨습니다. 인동쌀 영상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항상 이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이젠 저한테 뭔가 숙제가 있는 거예요. 매달 해야 되는 숙제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면 영상이 올라가서 어떤 행사를 마치고 나서 또 문의 전화가 오고 선생님 언제예요? 이 영상 보고 내가 왜 여태껏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랐는데 다 내 얘기 같아요 선생님. 어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주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나 다 행복해져야 되고 고달프면 안 되는 그건 매 한 가지니까 또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이 전화가 와서 선생님 언제 또 푸나요? 3월 5일 날 하셨던데 또 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바쁘긴 바쁘지만 또 여러분들의 이제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실 수만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들께 마음껏 다 퍼붓겠습니다. 네. 인동살은 138 태어난 음력 날짜죠. 음력 날짜에 태어난 날짜에 138이 들어가 있으면 인동살에 해당이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선생님 태어난 달에도 1이 들어가 있고 3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태어난 날짜 끝자리에 1일, 11일, 21일, 31일, 3일, 13일, 23일, 8일, 18일, 28일입니다. 요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은 인동살이란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동살은 흉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인간 세상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 없는 살이고 오히려 나한테 해가 돼. 뭔가 화살이 자꾸만 꽂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이 꽂혀 있는데 이거를 치료를 안 하면 계속 흉이 지고 이 흉이 썩어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가 마음의 상처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금전도 치료하려면 돈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야.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히 사는 세상 맘먹고 뜻먹은 대로 이런 걸 모든 걸 이뤄 나가는 베이스를 만드시려면 이런 흉살들은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네. 천살만살 애군액살을 소멸시켜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이 인동살은 조상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 사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 자락에서 인동살을 안 풀면 자손에게 또 내려갑니다. 이것도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영상을 올리시나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보시고 고달프게 사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뭐든지 일이 발생을 했으면 해결 방안이 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왜? 병이 걸렸는데 모르고 살다가 예를 들어 일기 때 발견할 거 모르고 있다 사기 때 발견하면 그만큼 너무 큰 시련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서둘러서 발견을 하고 대책이 마련이 되면 해결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 잘못됐는지 그걸 모르고 살다가 파묻혀서 계속 맨날 노력은 하는데
일이 성과가 없고 사람들한테 처지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맨날 힘들어서 죽을 듯 말 듯 진짜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도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이런 시름에서 벗어나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정말 좋은 뜻에서. 그러니까 좋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병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처방을 써서 네, 그 병을 완쾌시키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 깨지는 운이라고 보셔도 무관해요. 자, 인간 동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인덕이 없어. 인동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남한테 해주고 뒤통수 맞아야 되고, 인덕이 없으니까 정말 주는 건 맞는데 남들한테 대접 못 받고 어디 직장을 가더라도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덕은 남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여태껏 인동살을 풀 적에 제일 효과 좋았던 게 이런 직장 문제. 네. 취업 안 됐던 분들, 취업 되신 분들 많아요. 제가 6차 때 기억나는 거, 이제 연락 오신 분, 학원 선생님 취업 되신 분 계십니다. 네. 이제 최근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뭐 핸드폰 보여드려도 되겠지만 이제 개인 그거니까, 선생님 덕분에 인동살 잘 풀고 나서 저희 딸 학원 취업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저는 이제 더 신령님 전에 발언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발언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합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느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인간으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사람 때문에 힘들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누굴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 나는 쟤한테, 저 상대방에게 내가 진심으로 다가서고 정말 잘했는데 여기에는 내 시댁 식구, 친정 식구, 형제 일신, 가족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식한테 정말 열의를 다해서 내가 못 입고 못 먹고 진짜 다 해줬는데 자식 기껏 키워놨더니 덕이 없어.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간 문제에 대한 그런 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손을 놓고 봤을 때 정신적인 장애가 온다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은둔 생활을 하고 밖에 생활을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그 나이 때 또래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학업에 열중을 못하거나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밖에 생활을 못하다 보니 그냥 방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방구석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인동살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이 있다라면 이 자손이 그렇게 사는 그 환경을 보고 얼마나 속이 타고 등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 반, 조상님의 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 반.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기쁜지, 뭐가 슬픈지 이런 이제 마음의 동요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흐름 자체가 동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서로 가야 되는 건지 이 맞는 걸 모르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치가 되는 거예요. 네, 은둔형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는 이제 뭐 합격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취업 성불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요것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깝게 떨어지는 거야. 1점, 2점 아니면 1차에서 붙고 2차에서 떨어지거나 지금 3년 공부하고 4년 공부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실패를 하고 합격 문서를 못 가지신 분들 중에 태어난 날짜에 138이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면 꼭 인동살을 풀어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태어날 때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한다거나 커가면서 몸수가 치고 드는 운세가 깃들기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뼈가 부러지거나 째지면 병원 가서 바로 고치면 되지만 예를 들어 뭐 불치병에 해당하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이번 6차 때 참여하셨던 분인데 어머니세요. 근데 이분은 10년이 넘도록 병원에 계속 다녔었는데 두통의 원인을 못 찾으셨어요. 근데 축원문 올려놓고 3일
지나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여태껏 원인 불명이었는데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았는데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거 정말 또 어떻게 증명할까요? 분명히 조상에서 뭔가에 그 기운적으로 건드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명을 합니다. 그래서 축원만 올려놓고도 효과를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 네. 그리고 또 부부지간에 불화, 안 좋은 기운이 계속 맞닥뜨리니까 좋은 꼴도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부부지간에 인연법이 약해지니까 헤어질 수가 있고 이별의 공방, 사별을 하거나 이별을 하거나 떨어져 살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연애, 이성 문제, 만남은 있을 수가 있어도 또 꼭 반드시 이별을 할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먹어서 시집갈 나이가 됐고 또 이제 장가를 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연법이 안 올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좋은데 내가 좋다고 하면 제가 나를 싫다고 하고 제가 좋으면 내가 싫다고 해서 이런 이제 연결의 고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이 약하다. 부부궁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연궁에도 문제가 생기니 서로 이렇게 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생해서 모은 금전. 네. 우리가 살면서 돈이 중요하죠. 먹고 살려면. 그죠? 근데 이런 아껴가지고 모아둔 돈을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한탕에 사기를 맞거나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가 있어. 아니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형제를 도와주든지 누가 지인이 도와달라고 해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 아니면 자식한테 그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식으로 금전에 운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개발된다고 하더니 무산됐어. 이런 식으로 금전의 손실을 받게 되고 금전의 복이 없으니까 나한테 큰 돈이 들어올 것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복이 약하다. 금전으로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 취업은 하긴 했는데 금방 그만두고 나오고 아니면 내가 멀쩡히 들어가서 다니면 3개월 있다가 회사가 문을 닫거나 뭔 사유로 인해서 자꾸만 퇴사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 또한 인동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 태어난 날짜가 138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 인간들로 인해서 동료지간 아니면 상사 이런 분들에게 시기 질투 때문에 시달리시는 분들 또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할 때 왕따 당하시거나 우리가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힘들었던 시절이 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건 명화당 처녀보살은 인동살은 아니고요. 신의 풍파였겠죠. 아무래도 인간고략을 겪어야 될 그런 신의 제자의 사주였다 보니 사람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인동살이 포함이 되시면 친구들, 동기 간에도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서 인간으로 크게 놀랄 일이 있다. 요것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인생살이 이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기다려주질 않아. 이 일 하나가 해결이 나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기고, 그리고, 이제 또 부모 자식 간에, 둘 다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싸우고, 부부지간에 다툼이 많고, 아니면 부모자에서 금전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업이 실패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상황을 자식이 봐야 되고 자손은 내가 가야 될 길을 못 찾고 방황을 하거나 학업에 성취를 못 이루거나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에 성취를 못 이뤄서 힘들어하거나 방에서 은둔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관제에 엮이거나 이런 이제 힘든 생활을 또 부모님 자락에선 봐야 돼요. 서로 양방에 힘든 생활을 겪고 살아야 된다. 이게 또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인동살을 끼고 태어났는데 이 주위에 예를 들어 생일자에 태어난 날짜에 구자나 영자가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만큼은 좀 이렇게 방어벽을 쳐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깜빡 잊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시청자분이 저한테 인동살을 신청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길래 어머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생년월일을 어디서 들었는데 수문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생일에 영자 들어가잖아요. 그럼 효과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도 그 생각은 못했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또 뭔가의 더 큰 방어벽이 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머님한테서 얻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 생일이 그 20날이거든요. 여기 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하늘의 계시인지, 신령님의 계시인지, 여러분들의 그 천살 만살을 소멸을 시켜주라고, 예. 이런 이제 합동제를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이건 정말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건 없습니다. 왜? 근데 사람은 당연히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그거 풀어야 되나요? 예, 풀어야 됩니다. 당연히. 식당 가서 선생님, 여사님, 여기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라는,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푸세요라고 권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또 풀어서 효과가 있나요? 효과 있습니다. 왜?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이 행사를 6차까지 이어왔고, 또, 이번에 영상 보시고, 합동제 했던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고 또 언제 합니까? 또 문의가 계속 들어오셔서 또 7차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7차 합동제 인동살 풀이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거 해서 진짜로 좋을까? 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7차까지 끌어올 수 있을 때는 신령님께 그 큰 원력과 또 덕을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에. 근데 단 명화당 처녀보살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기가 걸려서 오신 분들이랑 더 그 감기보다 폐에 큰 병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랑 각각이 그 치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약 효과가 받아서 치유되는 건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수월하게 축 업무만 올려놔도 효과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믿고 맡겨주시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 효과도 그 크기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달라. 예, 순전히 빌고 하는 건 명화당 처녀보살의 몫이지만 여러분들의 행사 장소에 참석을 하시건 못하시건 명화당 처녀보살 선생님이 빌어주니까 진짜로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오늘날로서 내 나쁜 기운이 다 빠지고 나면 우리 집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자체가 그날부터 좋은 기운이 발복이 되는 거예요. 자, 뭐다? 긍정적인 생각이 밑거름이 돼야 내 인생살이도 평탄해지고 좋은 기운이 발복이 돼서 여러분들의 그 심중에 있는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집니다. 네, 신령님은 먼저 알고 계시죠.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네,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동살 낱낱이 풀어놓고 천살 만살 제쳐놓고 항상 명화당 처녀보살은 인동살 한 가지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천살 만살을 다 소멸을 시켜드립니다.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없는 음점 마련해서 이 정성 드릴 적에 명화당 처녀보살이 그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추호문 올려놓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걸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진짜 100%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천살만살 다 소멸시켜 놓고 작두날에 비수날에 올라서서 여러분들의 가중팔신에 있는 안 좋은 기운 또 각각이 사주에 드는 안 좋은 기운들까지 낱낱이 다 제쳐 드리겠습니다. 네. 조상님의 업보를 양어깨에다 무겁게 짊어지지 마시고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행운만 그리고 행복한 일들만 함께 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인동살 풀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느덧 벌써 9차 인동살 풀이 합동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인동살에 관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명화당 처녀보살이 인동살풀이 영상을 제일 처음 올렸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이 순간까지 인동살풀이 합동제에 참여하신 분들, 이제 효과를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조금은 늦춰졌더라도 선생님 이제 돼서 뭐 어떤 딸이 취직을 했어요, 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집안 두루두루 이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원만 올려놓고도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고, 또 행사 당일날만 명화당 처녀보살이 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접수를 하는 순간 법당에 기도문 올리고, 그리고 또 명산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신령님 전에 팔도명산 신령님 합의를 받자 이제 명산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또 신령님 합수를 받아서 또 이 조상님의 업이라는 인동살이니까 여러분들 각각 집집마다 조상님 전에서 맺힌맘도 풀고 한도 풀으시라고 선왕에도 기도를 올리거든요. 이제 기도를 올리다 보면 집집에 이제 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각각이에요. 물론 공통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선왕의 메인고도 있고, 또 산신의 우벌이 있는 가중팔신도 있고, 또 조상님 전에서 자손들한테 너무 못해준 게 많아서, 살아생전에 못해준 게 많아서 이제 혼신이 돼서 구천으로 가셨지만 내가 살아생전에 못해준 걸 자손들한테 하고자 뭔가 이제 손길을 뻗치는데, 이걸 몰라라 하시면 가시손이 되는 거고, 알아주시면 마음이 통하니까 이건 이제 도움의 손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상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든 인간 세상에서나, 네, 그리고 또 조상님과 자손들 그 사이에서나 마음이 통해야, 서로 간에 알아주는 게 있어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모르면 오해가 쌓이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칼날이 쓸 수가 있다.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인동살이란, 네, 태어난 날짜에 음력으로 1, 3, 8이 들어가신 분들 11일, 21일도 해당이 되고요. 3일, 13일, 23일도 해당이 되고, 8일, 18일, 28일 이렇게 이제 138이 끝자리에 태어난 날짜에 들어가신 분들은 인동살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풀어내야 되는 살 중에 하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뭐 1000살, 10,000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사주에는 좋은 살도 있고, 장성살, 반한살 같은 경우는 문서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진급에 관한 거, 네, 그리고 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남한테 대우받거나 이런 이제 좋은 문서로 봐도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흉살에 속하는 살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흉살은 풀어내야 말끔하게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오해 없이 마음 편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편히 사는 세상, 그리고 맘먹고 내가 뜻먹은 대로 소원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흉살을 무조건적으로 풀어내야지 여러분들한테 큰 보탬이 된다. 네. 자, 그리고 인동살은 제일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깨지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으로 잘 해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구설과 시비. 이거는 이제 가족 간에도 똑같고요. 직장 생활, 네, 그리고 사회 생활에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댁 식구들한테 아무만 잘해줘도 결론은 잘 되면 지네 탓이고 안 되면 내 탓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도 열심히 나는 일만 하는데 구설만 따르고 시비만 따르고, 그리고 대우 못 받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생일에 태어난 날짜에 138이 있나를 잘 이제 찾아보시고 이번 기회에 인동살을 꼭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동살이 있으신 자손들을 둘러봤을 적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서서히 살아가면서 또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신적인 장애, 네, 그리고 이제 질병적으로 계속 잔병 치레를 하거나 몸수가 아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그리고 이제 특정적인 병원 가도 병명이 나오지가 않지만 항상 건강 쪽으로 몸수가 안 좋다. 네, 이것도 인동살에 포함이 됩니다. 조상의 업보, 그리고 조상의 기운이 항상 그 자손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음의 기운이 몸에 습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양의 기운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음의 기운이 자꾸 침투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그리고 우울했다가, 네, 우울증도 이제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금방 기분 좋았다가 금방 기분 나빴다가, 네, 본인 스스로도 내 마음을 좌지우지를 못할 정도의 심한 상태, 그리고 자해를 한다거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가족 간에도 서로 간에 소통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생활도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이렇듯 나만의 세계에서 본인 혼자만 버텨나가려고 살다 보니 여러 가지로 가족도 힘들고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관한 부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어. 근데 인동살이 있으면 아깝게, 네, 1점, 2점 차이로 떨어진다거나 1차에서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반복이 계속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시간 낭비를 계속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꾸만 자괴감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시험에서 낙방을 하게 되면 포기라는 걸 할 때, 내가 그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데 난 뭘 해도 안 되겠지, 이런 절망감을 크게 느끼실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에 관한 부분, 직장을 가서 적응을 못하고 들어가긴 들어가도 금방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아예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취직을 했다가 사람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마음고생해서 그냥 뛰쳐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연애나 이성 문제,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 복이 없거나 여자 복이 없거나, 그리고 부부 간에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 복이 없거나 마누라 복이 없어가지고 부부 사이에 이별의 공방살이 낀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혼 안 하고도 그럼 참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면 어느덧 귀신같이 알고 돈이 새나갈 분명이 생깁니다. 네, 이게 이제 귀신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누가 내 자손을 위해서든 아니면 내 식구를 위해서든, 아니면 내가 정말로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모아놨는데 어디다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한다던가, 남한테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 받고 혼자 속 끓이면서 살아야 된다든가, 이런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인동살이 있으시면 좋은 거가 아니라 나쁜 흉살이기 때문에 인생살이의 우여곡절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부모도 인동살이 있으시면 부모님 자락에서 인동살을 안 풀었다, 그러면 자식에게 고스란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 양쪽 다 인동살이 있을 경우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세월을 자식은 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 자락에서는 자손이 직장을 못 잡거나 또 시험에 관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 학업에 열중을 못 한다거나 정신적인 장애나 몸이 아파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조상님에 관한 이제 병이기 때문에 조상님을 잘만 풀어놔도 어떤 가중팔씨는 이제 조상님의 업을 잘 닦아드리면 이 인동살까지 낱낱이 또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명화당 처녀보살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인동살 풀이를 하고 나셔서 추가적으로 신의 기운이 많거나 신가물이 강한 가중팔씨, 옛날 옛적에 집안에 세존단지를 모셨거나 또 무속인이 계셨거나 뭐 집안에 공을 들였던 분들이 많다. 근데 그 공줄을 끊고 산다. 이런 분들, 그리고 산수자리가 크게 탈이 났는데 그 몇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든가.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조상님 대우를 해드리면 더 큰 덕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알아두셔야 될 거, 인동살을 이제 좀 완화시키는 그런 생일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내 가족 중에 9, 0에 태어나신 분이 있다. 그래서 9일, 19일 포함되고 10일, 20일, 네, 30일 요런 이제 생일, 요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이 가족 중에 있다라고 하면 인동살이 완화가 되고, 참고적으로 명화당 처녀보살이 태어난 날짜가 20날이에요. 네. 그래서 뭐 신령님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인동살풀이 합동제를 준비하게 하신 계기도 아마도 이런 이제 완화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런 합동제도 준비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거나 내 가족 중에 있다라고 하면 뭔가나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에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우리가 이제 병이 걸렸으면 병을 고쳐야지만 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과, 그리고 또 무속적으로 이런 빌어서 어떤 살풀이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해서 풀어내야지만 고칠 수 있는 병이 이런 인동살입니다. 네. 그리고 명칭은 인동살풀이라 칭했지만 여러분들께서 합동제에 신청을 해주시면 명화당 처녀보살은 온전히 인동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있는 천살, 만살, 나쁜 살은 그날 낱낱이 다 걷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신청하신 분 한 분 한 분 다 허수아비에 사주를 적어서, 그리고 백살부로 일일이 다 묶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법사님께서 어디에서 사는 누구누구에 호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제 백살부로 묶은 허수아비 하나하나씩 다 이제 손으로 짚고, 수수팥단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곡 볶은 거, 그리고 미나리 오이 당근, 그리고 또 이 집에 상문이 꼈다라고 하면 콩나물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조상님들이 멍멍이도 많이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이런 이제 동물에 관한 부정이 꼈다라고 하면 흰 죽도 끓여서 물려야 되고, 그리고 김치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영 뜨는 대로 여러분들께 필요한 부분은 다 채워서 낱낱이 따라들고 묻어들은 일체 부정, 그리고 천살만살을 소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마다 각각이 푸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3번을 풀어라, 또 뭐 1번을 풀어라, 그건 이제 다 푸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은 1번을 풀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선택은 이 영상을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네, 1번을 푸시건 2번을 푸시건 3번을 푸시건 여러분들 직성 따라, 내 마음 따라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근데 1번을 푸셔도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 속에서 행동을 하고 삶을 이제 이어가니까, 사람과 사람 속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고 또 이제 인간들한테 시달리지 않으시려면 인동살을 풀어놓고, 또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마음 안정, 몸수 건강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진급하는 부분도 합격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2등 열차를 많이 타요. 내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업에 충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온다든가, 그리고 또한 학교 생활하면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뭔가 불안함에 떨고 있는 자손들, 이런 자손들을 있다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 자락에서 분명히 생년월일 중에 태어난 날짜를 음력생일을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동살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고 내 가족 중에 뭐 누구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런 나쁜 살이 있는데 이걸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행사는 인동살뿐만 아니라 천살 만살을 소멸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살풀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신청도 받아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열심히 빌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뉴스를 보시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쇼크, 진짜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인기피증부터 정신장애, 마음으로 불안, 그리고 사회생활 못하고 방에서만 혼자 갇혀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신 가족분들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행사에 참여해 보신 것 권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종교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면 꼭 참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무속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이에요. 토속신앙. 옛날 옛적에 어머니들께서 장독대에 물 떠놓고 천지신명님, 달님 뭐 다 찾고 빌었잖아요. 그렇듯 옛날부터 내려오는 토속신앙이기에 무조건적으로 반감을 느끼시면 안 되고요. 내 조상님을 따르고 그리고 또 열심히 빌다 보시면 여러분들께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도 뭔가 채워져 가고 이래서 빌고 사는구나 느끼실 일이 있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합동제를 준비를 하고 또 무속인의 길을 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이제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명화당 처녀보살이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뵙는 모습, 그리고 또 직접 와서 저를 보고 선생님 직접 뵈니까 더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제 이렇듯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늘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의 모습을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겠고, 무속에 관한 이제 퇴색된 그런 모습들을 진짜 많이 벗겨내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정도를 걷는 선생님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더운 날에도 벌레와 싸움하면서 기도하고, 또 추운 겨울날도 정말 얼굴이 다 얼어 터지는데도 열심히 기도하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그래서 나쁜 모습보단 누구나 좋은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그만큼 여러분들께도 복이 많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실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요, 내 돈 들여서 행사를 참여하면서 선생님 믿고 할게요, 이 말씀 진짜 좋고요. 그리고 뒤돌아서서도 그 마음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합니다. 믿고 먹는 약이 약발이 잘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가치에 따라 성불도 빠르고, 그리고 인간인 저는 몰라도 신령님전에선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 그만큼이 듬뿍 담겨 있으면 신령님전에서도 서둘러서 여러분들 가중팔신의 심중에 있는 소원들 하루빨리 도와드릴 겁니다. 명화당 처녀보살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동살풀이 행사는 양력 10월 달에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접수를 받는다고 다가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도 정진을 해야 하고, 또 이제 허수아비에 사주 적어서 백살부도 묻고 준비할 게 많아요. 또 이제 명산도 3군데 기도를 다녀와야 하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은 급한 건 알겠지만 접수를 미리미리 해주시면
축원문을 다 작성을 해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명산 3군데를 기도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접수해 주시면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다시 통보를 해드리고요. 조상님들이 이승을 못 떠나고 구천을 떠돌고 있으면 자손들은 힘들어요. 당연히. 네, 오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매달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상님들 업을 타고난 자손들, 네, 점을 찍힌 자손들,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난 자손들은 이 인동살을 잘만 풀고 나면 조상님들의 맺힌 마음도 같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서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살아가는, 조상님들은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거고, 인간 세상 살아가는 자손들은 평지 걸음을 걸을 수가 있고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소원 성취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에 관한 거, 네, 어려서 뭐 연세가 많아서 이런 거 구분 짓지 마세요. 네, 하루를 살건, 그리고 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네, 본인이 안 푸시면 자손한테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병은 초기에 발견을 해서 빨리 고치는 게 제일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이 행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9차 인동살풀이 합동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합동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까워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에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